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.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녹화하게 됐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인데요.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세금 제도이긴 한데 이걸 잘 활용하면은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해서 마음도 훈훈해지고 거기에다가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도거든요.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이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. 여기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.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고향사랑 기부금 이렇게 치면은 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은 이제 자세히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.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다가 현금을 기부를 합니다. 그러면 그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주민들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 그럼 기부자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거냐? 기부자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. 나중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고향이 어디냐? 고향. 내가 태어난 곳을 보통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럼 내가 꼭 태어난 곳에 기부를 해야 되는 거냐? 그건 아닙니다. 원래 취지는 이제 내가 태어난 곳에다가 기부를 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꼭 그 지역에다가 내가 기부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다 기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다만 어디에는 절대 안 되는 거냐?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곳,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, 거기에는 기부가 안 되고요. 그 외의 지역은 다 기부가 가능합니다. 내용을 볼까요? 우선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고요. 법인은 기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고요. 이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진도군인데 진도군을 말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에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전라남도가 되겠죠. 여기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고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까 기부가 안 된다고 그랬죠. 그리고 기부는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요. 타인 명의로나 가명으로는 기부가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.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요.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자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거냐? 첫 번째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. 우선 10만 원까지는요. 100% 세액공제를 줍니다. 100%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은 내가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.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1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.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말은 납부할 세액에서 10만 원을 줄여준다는 거예요. 그럼 나는 10만 원 기부하고 내 세금이 10만 원 줄어드니까 순수하게 따져보면은 뭐 손해보는 금액은 하나도 없죠. 내가 10만 원 기부하고 내 세금이 10만 원 줄어드는 거니까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고향을 많이 사랑해서 기부를 10만 원 이상 하고 싶다. 그런 분들은 더 하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죠.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러면은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얼마 세액공제를 해주느냐? 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15%거든요. 그래서 15%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.5%도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총 16.5%가 세액공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. 만일 내가 110만 원을 기부를 했다. 그러면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. 100만 원은 16.5%가 세액공제가 되니까 16만 5천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세액공제 혜택 외에 답례품도 줍니다. 답례품은 이제 보통 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포인트를 주는 한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. 보통은 맥시멈이 30%까지 줍니다. 30%안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그 지자체에서 30% 한도 내에 포인트를 제공했다. 그럼 3만 원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럼 그 3만 원의 포인트 가지고 제가 여기 답례품 사이트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은 그게 집으로 택배로 이제 오는 겁니다.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일석이조겠죠.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제로 기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절차를 좀 보여드릴게요. 저도 한번 오늘 해봤는데 처음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기부를 하는지. 기부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. 여기 지도 보시면 이제 지자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니까 진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럼 전라남도 선택하고 진도 선택하고 간단하게 이제 진도 소개를 한번 볼까요? 지자체 정보는 진도군이고 예산은 1년 예산이 약 4,300억 정도 되네요.
인구는 29,686명이고 여기는 포인트 지급률이 30%네요. 그다음 이제 기부를 한번 해볼게요. 여기 기부하기 들어가가지고 지자체 명에 여기 진도군이 뜨죠. 제가 좀 전에 선택했으니까. 그리고 여기 주소하기를 클릭합니다. 그럼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은 제 주소지가 강동구로 나오잖아요. 서울시 강동구. 그러면 전라남도 진도군에 기부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뜹니다. 왜 이렇게 뜨냐면은 아까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살고 있는 곳은 기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강동구가 아닌 곳 어디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. 진도군은 강동구가 아니니까 이제 기부가 가능하다고 뜬 거고요. 여기 제 인적사항이 뜨고 여기 이제 기부 금액을 넣게 돼 있는데 기부 금액을 만약에 10만 원 이렇게 넣는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답례품을 받는다고 이제 체크를 하시고 공무원들은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실적 올린다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 타라고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공무원들은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납부하기를 누르시면은 팝업창이 떠가지고 뭐 신용카드로 납부할 거냐 뭐 계좌로 납부할 거냐 이렇게 뜨거든요. 그럼 그거 선택해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약간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. 바로 좀 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미 이제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누르지는 않을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얼마나 기부했는지 보시면은 여기 나오거든요. 마이 페이지의 기부 내역 확인.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5번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5번이 떠 있는데 10만 원만 기부를 할 거라서 여기 기부액 10만 원.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납부 오늘 날짜로 납부가 돼 있잖아요. 제가 좀 전에 납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진도군은 포인트를 30% 포인트를 주니까 3만 포인트가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2023년 기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,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할 때 1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답례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답례품 가셔가지고 답례품 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만약에 진도 특산물을 제가 보고 싶다. 그럼 진도를 이렇게 치시면은 진도의 특산물들이 쭉 나옵니다.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3만 포인트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3만 포인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. 3만 포인트보다 더 비싼 거 신청하시면 추가로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전복 선택해가지고 주문자, 배송지 주소 입력하고 답례품 요청하면은 원래 제가 3만 포인트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요 3만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은 추가 납부 없이 전복 세트가 저희 집으로 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제가 10만 원을 기부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10만 원 세액공제 받아서 10만 원만큼 돌려받는 거고 추가적으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기부도 해서 제 고향에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아서 세금 혜택도 받고 추가적으로 답례품 혜택까지 받는 거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나는 사실 요 3만 원 내가 안 받고 고향에서 이 돈을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아까 답례품 신청하기 있잖아요. 그거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렇게 안 하시면은 이 답례품이 안 오고 전액이 이제 그 고향에 기부가 되는 겁니다. 이처럼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해서 본인이 태어난 고향 또는 본인이 살아온 고향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고요. 또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한 제도입니다. 원래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일본에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거든요.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첫 시행을 하는 겁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세액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알림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